오늘 영상은 수요일에 세미나 관련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종합적인 투자 전략이나 멘탈 같은 것은 그 세미나 영상에서 다루고 있어서 오늘 영상은 최근 시장에 따른 실전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나 어떻게 그 종목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의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지난 25년 이제 올해죠. 4월 9일부터 올라온 건데 거의 뭐 한 3개월 만에 40.8% 그러니까 932포인트가 지금 최고점 대비로는 올라갔습니다. 최저가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뭐 큰 되돌림 없이 가파른 상승이었죠. 미국장도 이 관세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4월 7일 날 저가를 찍고 16,608부터 나스닥 선물 기준이니까요. 23,112 한국이 조금 앞서긴 했지만 나스닥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9.9% 종목도 뭐 잠깐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바뀌었죠. 코스닥도 적었었는데 코스닥은 증가가 되면서 거래소는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위주로 올랐는데 코스닥이 좀 거래소보다 덜 오른 현상이 조금 오히려 완화되는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장을 보면 수급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좋죠. 거기다가 경제 지표, 뭐 고용이나 인플레 관련 지표들도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 관련해서 빠졌었던 장인데 실제로 관세가 그렇게 부과가 되면서 인플레가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경제 지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점을 찍었었는데 실제로 경제 지표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빠지는 징후가 전혀 없죠. 근데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장이 왜 오르나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니까 피로감이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악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 악재나 뭐 다른 돌발적인 블랙스완 같은 악재가 발생될 때 하락 전환할 수도 있고 뜬금없이 그냥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승폭이 뚜렷한 어떤 큰 하락 조정 없이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시장 자체가 막 과열된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하지만 장이 또 크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이 경제 지표도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국 주식의 주도주를 보면 이제 조선을 다 처분을 했고 이제 방산을 일부 팔았는데 그때는 이제 특별히 그 매도 신호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약간의 그 하락이 관세 4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시점에서 약간 하락 조정을 생각하고 좀 저가에 그러니까 조금 고가에서 팔고 다시 저가에서 잡자는 생각으로 일부 처분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죠. 이제 큰 하락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주도주들을 팔게 됐습니다. 조선주는 뭐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판 거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적어졌죠. 종목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마이너스 간 종목도 많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아주 편하게 상승을 주도해 왔던 방산, 조선, 원전주주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서 이제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한 이제 뷰티, 카지노 관련주나 무슨 엔터주나 뭐 로봇주, AI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 시총 1위로 시총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같이 이제 동방상승했던 SK 하이닉스나 정책 테마주인 지주사. 하지만 주도주가 많이 이제 좀 축소되는 느낌이 좀 생겼죠. 축소된다는 의미가 이제 방산, 조선, 뭐 원전 이런 주식들이 계속 상위권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보면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이제 9.9% 이내 종목들인데 얘를 이제 소팅을 해보면 알죠. 이거는 이제 10% 안에 든 종목들만 있는데 이렇게 막 NXT가 되면서 그러니까 대체거래소가 되면서 이렇게 이거를 취합하는 시간은 뭐 5시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이후까지 거래가 되니까 10% 이내 종목으로 소팅을 해놨는데 이제 10% 이후로 빠져버리는 종목들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제 주도주들이죠. 지금 가장 센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10% 안에 든 종목들의 유사성을 보는 건데 코오롱은 지주사죠. YG는 엔터, S&T 방산, 사이전기는 이제 전력, AI 전력 쪽이고 삼양식품은 이제 약간 독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다른 뭐 식품주들이 강하지는 않으니까요. 풍산은 방산주로 볼 수 있고 증권주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주나 증권주들.
쭉 보면은 괄목할 만한 게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없죠. 상위권 쪽에. 이게 10% 종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죠. 그 금융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이런 종목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 상승률이 좀 낮은 상태죠. 보면은 조선주는 거의 많이 빠졌고 방산주들도 상당히 이탈을 한 느낌이 들죠. 뷰티주들도 조금 빠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코스닥 쪽도 보시면은 이 이제 최고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GS 에너지 같은 이제 에너지주나 뭐 파마리서치, 뭐 i3 시스템은 이제 방산주죠. 오히려 보면 이제 이런 중소형 방산주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DOU는 엔터주로 볼 수 있고 보면은 ENF 같은 거는 HBM 관련주로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이쪽에서도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그 탈락이 되어 있고 오히려 바이오즈들은 이제 테마 전체적인 테마로 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확실하게 방산주, 뭐 원전주, 조선주 같은 2025년 상반기를 주도했던 업종들이 조금 주춤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수가 결국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소팅을 해서 보는 게 최근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보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락률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내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얼마나 포진되어 있느냐인데 확실하게 이게 원전주, 조선주, 방산주, 뭐 뷰티주들 상당히 많이 이탈이 되어 있고 뜻밖의 무슨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로 보시면은 이제 상위권에 있는 거는 역시 뷰티주 APR, 뭐 AMCG, 펀텍코리아 이런 것들이고요. 원전주, 뭐 지주사 관련주, 펄어비스는 이제 붉은 사막 관련해서 개별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라이즈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은 이제 많이 처분을 하면서 이제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싸게 산 종목들이 상승률 집계에서 빠져버리니까요. 팔게 되면은 이제 그 예전에 그 가장 싼 가격에 샀던 종목이 그 종목의 그 주수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돼 버리죠. 한국항공우주나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고 이제 마이너스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하이브는 이제 그 CEO 리스크를 조금 간과를 했었습니다. BTS 완전체 쪽에 너무 집중을 했고 코스맥스도 다른 이제 뷰티주들에 비해서 과거에 이제 가장 앞서갔던 종목인데 오히려 SMCG나 APL, 뭐 펌텍코리아 등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일 때 이제 과거 그 뷰티의 대장주였던 코스맥스는 오히려 굉장히 저조하죠. 네이버도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 HD 현대일렉트로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에 1차적으로는 우선적인 매도 대상이 될 거고요. 방산주들 좀 미리 판 경향이 있습니다. 매도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2천만 원 정도 이제 실현손익을 일으켰지만 이제 뭐 인버스 주식, 그 2차전지 인버스 주식도 뭐 실현수익률 28%에서 뭐 28%, 26%이면서 계속 꾸준히 팔고 있고요. 이제 마이너스로 판 종목들이 있는데 워낙 이제 뭐 조선주나 뭐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이나 이런 종목들 방산주들이 특히 이제 풍산 같은 것도 그렇고요. 수익률이 좋아서 실현손익이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언제 매도하느냐. 아까 뜬금없는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시장에 급락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급락의 원인이 뭔가가 좀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빠르게 지금은 뭐 367종목 정도 되니까 뭐 그럴 리스크는 없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이 끝나고 집계가 되니까요. 10% 이내 종목들이 200개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락 장세가 나타나면은 뭐 전반적으로 종목을 일단 매도하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주도주를 다시 잡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뭐 단기간에 뭐 3, 4개월 만에 40% 이상 상승한 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책주는 뭐 지주사나 AI나 확실히 기대감이 축소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10%, 뭐 15%, 20%로 자꾸 그 최고가 대비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이 약한 것 같고요. 그 외국인에서 처음에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어쨌든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쪽, 기관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이나 이런 쪽은 매도를 하고 개인의 매수세가 몰려드는 전형적인 이제 상승장의 끝 무렵에 발생되는 어떤 수급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이 거래소나 선물을 순매도를 계속 지속한다 하면은 본격적 매수는 보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유 종목들입니다. 보시면은
10% 이내 종목들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조선주나 방산주나 원전주들이 10%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10% 안에 든 거는 이제 주로 뷰티주죠. 뷰티주랑 새로 편입한 이제 GKR, 카지노주. 나머지들은 조금 그 10%에서 20% 사이에 이제 포진돼 있다는 건 주도주에서 강한 어떤 상승 추세를 강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후보 종목들도 이제 후보 종목들은 주로 이제 10% 안에 있는 매수 후보 1순위 종목들이고요. 이제 매도 처리한 종목들이 특히 방산주들이 많이 이제 급락시 매수 추천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이게 급락할 때 살려고 한 종목들인데, 이게 급락하면서 사면 안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급락 때 이제 사게 되면 제가 계속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로 그 매매 내역을 올려드리니까 뭐 참고가 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책 테마주는 굉장히 좀 갈리죠. 다 테마로 움직이다기보다는 마치 개별 종목 같이 어떤 것들은 10%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탈이 돼 있고, 뭐 AI 종목들도 뭐 이제 거의 10% 안에 있는 종목들은 없죠. 보면 정책 기대감이 많이 사그러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지원을 해줄 것 같이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 지금 뭐 자금 사정이 녹록한 재정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현금을 뭐 배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뭐 충분해야지 어떤 AI를 지원하는데 할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취약하다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이쪽도 먹고 처음보다는 기대감이 많이 그 줄어든 느낌이고요. 코스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스피 선물을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한 7월 거를 한번 봐볼게요. 7월 2일에 이제 신호가 쭉 나오죠. 신호가 나오고 쭉 빠졌다가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중간에 청산되는 것은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이렇게 뭐 이 정도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리고 다음 날짜를 보면 이거는 뭐 셀이 한 개 들어가고 아까는 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다음 날은 이제 셀 하나 들어가고 바이 있죠. 바이 하나 먹은 거 그거고요. 이런 날은 이제 수익이 굉장히 크겠죠. 셀이 쭉 들어가고 저쪽 보니까 이제 계속 장이 떨어지면서 이런 날은 이제 큰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7월 4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자르는 건 없죠. 트레이딩 스탑도 없고 아마 종가 청산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날은 예. 아까 세이 진입한 게 이제 종가 청산되는 거고요. 근데 종가 청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신호가 나오게 되면 뭐 불가능하죠. 뭐 거의 500계약, 1000계약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3시 이후부터는 이제 분할로 이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매도 같은 경우였으니까 매수로 이제 깔아놓고 청산을 꾸준히 이제 몇십 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이제 손실이 난 날이죠. 이제 들어갔는데 셀로 들어갔는데 빠르게 이제 손절당하고 장이 그냥 추세가 좀 없이 움직이는 날이고요. 이런 날은 이제 7월 8일 그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이런 날에도 괜찮았죠. 바이 쪽이 쭉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요즘의 장세는 9시 이전에 포지션을 구축하고 그냥 기다리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트레이닝 스탑이 나왔죠. 하지만은 장이 다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갔죠. 그렇다고 여기 중간에 이제 터지지 않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셀이 들어갔는데 빠르게 손절당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손절당하는 날에 손실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날에 이익이 훨씬 큰 거죠. 손실도 당하는 날이 많긴 한데 이렇게 먹은 이 수익의 총합이 이렇게 셀이 들어갔으나 손실이 나는 7월 9일장이죠. 수요일장. 조금 더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셀이 들어갔는데 우르르르르 들어가고 다 이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산을 하게 되고 다른 걸 보시면 7월 10일 같은 경우는 신호가 안 나오죠. 신호가 안 나오는 날에 이제 페이터링에 의해서 신호가 안 나오는 날입니다. 이런 날도 이제 만약 셀 신호가 나오면 이제 손실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7월 11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이런 경우도 신호가 안 나옵니다. 이거 신호가 나왔네요. 여기 바이 쪽으로 안 나왔고 바이가 나올 만한데 바이가 안 나와버렸네요. 셀 쪽이 나오고 빠르게 손절에 당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7월에 한 두세 번 정도 크게 먹고 자잘하게 손실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손익이 나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주계좌죠.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6억 3천 정도 났죠. 6억 3천 638 그리고 여기는 399 보면 이제 수익이 아까 같이 이제 들어가서 손절 안 당하고 종가 청산한 날은 뭐 2억 3천 정도 수익이 나고 이제
아까 손실이 많이 난 날은 8천 정도 손실이 나고 그런 형태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수익 날 때는 2억 2,400, 손실 날 때는 1억 200 해서 288. 그리고 이 계좌는 이건 조그만 계좌입니다. 소매매 계좌인데 이건 3,690만 원 정도, 3,700만 원 정도 났죠. 그래서 총 수익은 한 1억 3천, 13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거죠. 그런 그 수익이 좀 크게 나고 손실이 한 3번 정도 나고 이러는 그 장세에서는 한 13억 6천 정도, 아까 같은 7월 전반기죠. 상반기 쪽 1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손익은 한 13억 6천 정도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은 신호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요. 이거는 이제 나스닥인데 이게 이제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왜 자꾸 바이를 안 하고 셀을 고집을 하느냐 하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상방에 어느 정도 이게 뭐 24,000 가고 이러는 거가 상상이 되기보단 23,000에서 뭐 한 22,000만 떨어져도 여기니까요. 여기 유죠. 24,000 가는 것보다 22,000 가는 게 더 쉬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착각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제 추세는 상승인데 셀 쪽을 잡으려는 거니까. 근데 셀이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거고 어떻게 그 경제지표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장이면 그냥 그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날 이제 빠르게 나는 진입하겠다 하고서 하면은 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것 같이 이런 상승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뜬금없는 하락입니다. 별 특별한 악재가 안 나오는데 이제 하락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계속 하락 추세가 안 나오면은 중간에 빨리 끊고, 그러니까 작은 손실이나 조그마한 수익으로 끊고, 뜬금없는 큰 하락이 날 경우는 이제 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 하락을 먹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장이긴 한데, 지금 바이로 잡고 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긴 하죠. 어쨌든 전제 추세는 상승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뜬금없는 하락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다고 계속 셀 포지션을 취할 수는 없죠. 이게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장이니까요. 그래서 최고치를 어느 정도 며칠 동안 횡보를 하고 떼치를 못하는 상황이면 그 뜬금없는 하락을 기대하고 자꾸 제가 셀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그날이었죠. 그 세미나 때 설명을 들었는데 23,102 찍었을 때에 이제 제가 23,093에 이제 셀을 잡은 거죠. 굉장히 잘 잡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오버슈팅 비슷하게 보고 여기서 이제 머뭇머릿 때 93에 잡은 거니까 거의 이 정도 포인트에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 때는 이제 금요일에 잡았던 건데 수익이 21만 불 정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이제 상승으로 접어가면서 이제 장 열리고 한 1시간, 2시간 만에 그 정고점을 뚫으면서 이것은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을 했고,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잡은 거죠. 다시 잡은 거는 22,964에서 잡은 건데 장이 좀 안 좋았죠. 캐나다 관세 이슈도 있고 조금씩 악재가 부각되고 한국 시장도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하락은 안 했습니다. 한국장은 하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했다가 이제 무너지는, 고점 찍고 무너지는 어떤 형태였고, 그래서 나스닥 쪽은 뭐 거의 손익이 없죠. 7월 달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나 때 했던 뭐 매매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23만 불 실현 손익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21만 불 수익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수익 나고 이제 청산을 했고요. 청산한 후에 한참 올라갔으니까 청산은 잘 된 걸로 봅니다. 물론 최고 수익이 날 때는 30만 불도 넘었었지만 뭐 그때 홀라당 이제 청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잡은 포지션은 33,000 불인데 뭐 월요일 아침 장세에 이제 뜬금없는 하락이란 게 주로 이제 개파락이 나면서 뜬금없이 이제 탁탁탁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뜬금없는 하락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면 또 이제 정고점에 그러니까 약간의 수익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조금만 10만 불 이하의 손실에서 아마 이 포지션은 청산을 하게 될 겁니다. 7월 3주차 투자 전략은 이거 예전 거네요. 죄송합니다. 지난 저기랑 비슷한데 아까 그 투자 전략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는 하락, 이렇게 그 약간 수급이 좋고 경제지표도 계속 잘 나오고 한데 지금 약간 좀 개인이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듯한 장세에서 피로감은 상당히 있고, 그래서 하락으로 언제든지 전환돼도 아무도 이상해하지 않는
지금 왜 이렇게 잘 오르지 하는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폭탄 돌리기 같기는 한데 또 과열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장에서는 이때 물가지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뭐 크게 나쁘게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표에 따라서 어떤 셀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이미 지금 나스닥 쪽에는 셀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미국 지수가 하락되거나 아니면 한국 지수가 미국 지수가 크게 하락됐을 때 많이 빠지고 나서 제일 크게 좋은 것은 한국 지수가 빠질 때 호가 잔량이 플러스를 계속 유지해주면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코스피 선물에서 셀로 크게 먹은 장세 때는 호가 잔량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최근의 장세에는 하락을 해도 호가 잔량이 오히려 순매수를 유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호가 잔량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내면서 순매도로 가느냐, 그리고 외국인 그 선물과 외국인 거래소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매도 수량을 증가시켜 나가느냐, 그것이 이제 확실한 어떤 하락 신호라고 보일 때는 당연히 이제 한국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면은 이제 크게 하락했을 때 그 지난번 너무 성급하게 팔아버렸던 방산주나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들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조금 더 딥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주도주 교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왜 나스닥 선물이 지금 고집스럽게 계속 셀 포지션을 고집하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고요. 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